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자, 민심이냐 당심이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놓고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간에는요, 당권 주자로 분류된 분이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무죄를 확정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뭐랄까요, 마음의 부담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하여튼 법원의 결정에 항상 승복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의원님이 또 예. 정무위원이시지만 또 외통위에 12년간 계셨던 외교통이시기 때문에 외교통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자, 이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면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간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야, 그게요. 참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일단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인식이 변하거든요. 근본적인 북한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결국 우리가 강력한 억제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의 핵포 개발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예.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안 보입니다. 북한의 이제 어떤 압력, 이거를 핵 개발을 포기하고 나야 되겠다라는 이제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원님 지금 핵개발 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미 핵개발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어야죠. 근데 이렇게 되기가 참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것도 핵개발이 아니라 이제 핵실험을 강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진중권 교수님 강제습에 갑자기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북 정책엔 또 변화가 생길까요? 이게요. 결국 핵실험을 한다. 아직까지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핵실험 갱도 준비는 올 봄에 마쳤고요. 예. 그리고 핵실험을 할 거로는 아마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할 거라고 이제 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데 결국은 이제 7차 핵시험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뭐 같은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에 대응할 만한 어떤 확장 억제, 미국의 확장 억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가이던스 발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우리 정부에서 뭐 총력을 다해서 우리 업계 입장을 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미국의 하원 의원 하나가 또 정부에다가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국 측 얘기 듣지 말아라 뭐 또 이렇게 방해를 좀 하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조 맨치라고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현재 이 IRA 법안 개정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그 법안에 대한 하위 규정, 가이던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통상부나 또 외교부에서 이 가이던스에 우리 측 요구를 계속해서 넣고 있거든요. IRA 이 전기차세 공제하는 것을 유예를 해달라 몇 년. 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투자하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유예 기간을 부여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상용차라고 있습니다. 상용차. 상용차, 커머셜 비클이라고 하는데 커머셜 비클은 미국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용차라고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제 트럭이나 버스 등인데
여기에다가 렌트카 리스 차량을 넣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재무부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조 맨치 의원이 그거 들어주지 마라. 제닛 앨런 그 재무장관한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조지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워녹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분은 들어줘야 한다고 그러고 이 조 맨치는 들어주지 말라고 그러고 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하나 하나 이제 제가 워싱턴 포스트 어제자 보면요 사설로 하나 이제 우리 한국에는 좀 긍정적인 하나가 있는 게 ILA 법안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응? 이 유럽 국가 또 한국, 또 한국, 일본 이 동맹국에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이 좀 어떤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제자로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로 이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좋은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미국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정치 현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초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끝장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룰 바꾸자 이런 게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저도 당원 투표율이 높으면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당원 투표를 많이 할수록? 7대 3인데 뭐 9대 1, 10대 0으로 한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저도 유리합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동안 활동을 안 해서 선거법 때문에 제가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의 유불리? 네, 당의 유불리,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 우리가 현재 7대 3 아닙니까?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경선 시에 원래 9대 1이었던 것을 7.5대 2.5로 해서 민심 비율을 25%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심 비율을 훨씬 더 줄인다?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겠냐.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우려하고 있어서 좀 당원 투표를 높여야 한다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의 숫자가 이준석 전 대표 뽑을 때는 한 20여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80만 명, 100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샘플 자체가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일단 당원은 당원입니다. 그분들은 일반 국민들은 아니에요. 당원은 당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얼마입니까? 48점 몇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당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당원이 한 20% 안 될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훨씬 안 되죠. 그러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당원만의 축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민심 어떻게 보겠냐. 이게 결국 우리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대통령 뜻이 근데 지금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금 일부 당 의원들이 말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장에 가면요. 당원들의 이 요구가 엄청 강합니다. 왜 당 대표를 뽑는데 왜 우리가 뽑아야지 왜 다른 민심 이런 걸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당원들의 요구가 워낙 세서 그거에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러다가 어떤 민심부터 멀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요구는 그렇고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까, 의원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 표명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그런 당원이니까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사석에서 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개인 의견 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유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셔서 따라간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합니다. 그렇죠? 친윤 의원이라는 분은 당신을 훨씬 높이자라고 하고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바꾸지 말자.
뭐 바꾸지 말자. 본인의 유불리인데 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당신 비율 높으면 저도 좋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유불리가 중요하다. 의원님 총선 유불리를 자꾸 강조하시는 게 사실 수도권에서는 당신 대통령 마음보다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하여튼 그러니까 민심의 요구가 뭔지 그래서 이 룰 개정 문제도 당원들과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좀 정확히 수렴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70%, 90%, 뭐 100% 이런 얘기가 특정 당권 주자, 특히 이제 유승민 대표 후보를 갖다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좀 치사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얼핏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5월달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거기서 김문혜 의원하고 했는데 당시 민심이 5대5였거든요. 예. 지금 대표 경선 룰보다 민심률이 훨씬 더 민심의 반영 비율이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당 지지자들도 뽑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김은혜 의원 후보한테 졌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현행 룰대로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행 룰 해도 유승민이 당대표 되기 어렵다. 힘들다. 예. 그래서 현재 나오는 주장은 자기들 유리한 안대로 해당하는 거지. 이걸 한마디로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의 투쟁이 아니냐. 이런 선사 후사의 투쟁으로 나온 얘기들이다. 선사 후당. 네, 후당.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 그거하고는 정말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 현재 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자 이것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당원분들 만나면요 정말로 요구가 강합니다. 오늘도 어디 가서 제가 당원 교육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질문하면 이 얘기입니다. 당원 비중 높여야 된다. 당원 비중 높여야 된다 이거요. 지금 수도권이 정말 의석 거의 뭐 절반 아닙니까? 절반에 육박을 하는데. 수도권 의석이요? 121석입니다. 253. 거의 뭐 절반은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하는데. 절반. 300석 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민심을 살 수 있는 사람 또는 MZ 세대 뭐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분이 과연 이제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초미의 관심사는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데 관심이 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우리 진 교수님 덧셈 정치 주장하잖아요. 덧셈 플러스 정치. 덧셈. 그래서 이준석 어떤 뺄셈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준석을 대통령이든 또 유승민, 이준석, 여타 당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에도 총선 승리, 정말로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같이 협조해서 하자, 화합하자 이런 주장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MZ 세대 이런 데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일당으로 해주자는 여론,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20%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의 현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젊은 층한테 다가설 것이냐, 이게 우리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든 어떤 젊은 분이든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역할 줄 분들한테는 역할 줘야 되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덧셈의 정치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이기지. 나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 철저히 배제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힘들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이 이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김장연대는 숙성 안 된 생김치다 이렇게 비유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대통령하고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죠. 소통 가능하고 또 그러면서도 일단 당의 또 민심의 요구를 과감하고 또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이제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총선에. 그래서 특히 수도권 민심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보가 누굽니까?
예? 접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김용건 교수님 답을 아실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안 보이죠. 예. 김 교수님. 예. 솔직히 그런 사람들 안 보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조건.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당대표 선거 임박하면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시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